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연을 시작하기 앞서 약간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혹시 플라스틱 페트병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처음 알았어요. 혹시 어느 나라인지 예상이 가실까요? 이탈리아. 네, 한국인데요. 한국은 매년 2만 톤 이상 일본과 중국에서 페트병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입을 하고 어디에 쓰이는지 오늘 알려드려야겠죠? 일단 먼저 재활용 플라스틱이 어디에 활용되는지 말씀 먼저 드리자면 가구, 건축자재, 자동차 부품 혹은 상품의 포장재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재활용 플라스틱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 바로 의류 사업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재생섬유를 만들어서 의류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의상디자인학과 재학 중인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플라스틱 섬유는 리사이클 섬유에 속하는데요. 리사이클 섬유는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포장재를 재활용해서 탄생한 친환경 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사이클하는 과정은 크게 화학적 리사이클과 물리적 리사이클로 나뉘는데요. 화학적 리사이클은 말 그대로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가장 퀄리티가 좋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물리적 리사이클 방법은요. 폐플라스틱을 잘게 쪼개서 녹인 다음에 원료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 물리적 리사이클의 가장 큰 단점이 리사이클 과정을 거듭할수록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옷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크게 4단계로 나뉘는데요. 라벨 제거 및 세척, 분쇄 단계를 거쳐 색상을 조색하고 녹인 뒤 원료를 뽑아내는 과정을 거치면 저희가 입고 있는 원사가 추출됩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로 설명드린 뒤에 영상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라벨 제거 및 세척 단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가 재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원사를 추출하는 과정은 기업과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경기도 김포의 한 업체는 라벨을 제거하는 과정만 가성소다를 이용해서 12번에 걸쳐서 세척을 해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척 단계를 거치고 난 뒤에는 분쇄 과정을 거치는데요. 입자를 평평하게 가공한 얇은 조각을 저희는 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퀄리티가 좋은 원사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이 플레이크의 입자가 균일한 간격으로 분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색상 조색 단계인데요. 투명 플라스틱에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을 섞거나 아니면 색 플레이크 조각을 섞어서 색상을 조색하는 과정을 거친 뒤 가열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가열 단계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플라스틱이 200도 이하로 되면 플라스틱이 녹지 않고 300도 이상이 되면 플라스틱이 타서 원사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250도에서 280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열 단계까지 거치면 원사가 바로 냉각 과정을 거치면 원사가 추출되는데요. 제가 말로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었을 테니까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저기도 요즘 가장 많이 보이는 패션 아이템 포그리 다들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입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요즘에 유행이어서 따뜻하기도 하고 친구들이 많이 입었어요. 이거 소재가 뭔지는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펠리스는 그 이름처럼 양털로 만든 섬유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양털처럼 뽀글뽀글한 생김새 때문에 붙여진 이름일 뿐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펠리스는 합성성 및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펠리스를 버려지는 페트병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페트병의 재료인 페트가 바로 합성섬유 폴리에스터의 재료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동물보호와 친환경이 패션계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페트병을 재활용한 펠리스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된 원료를 사용하면 그만큼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까요?
재생산물에 대해서 처음 접하신 분들을 생각하시기에 펠리트가 플라스틱일 것 같고 비닐일 것 같고 거칠 것 같고 뻣뻣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재생성물이라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일반 펠리보다 더 좋은 원단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섬유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페트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작게 조각된 칩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공정을 통해 원사로 추출하죠. 페트병을 재활용할 경우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폴리에스터 공정보다 재활용이 덜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페트병이 섬유로 재활용될 수는 없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페트병만 재활용이 가능하죠.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에서 재활용되는 페트병은 약 24만 톤. 하지만 그중 약 10%만이 섬유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됐습니다. 다른 플라스틱과 페트병이 섞여 배출되고 이물질도 많아 고품질 페트병만 골라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연간 22,000여 톤의 고품질 페트병을 일본에서 주로 수입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페트병 수입을 대체하고 자체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유색 페트병의 생산을 제한하고 내년 2월부터는 무색 페트병을 타 플라스틱과 구분해 별도로 배출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먼저 다 쓴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지를 제거합니다. 부피를 줄이기 위해 찌그러뜨린 뒤 뚜껑은 닫아서 배출해주세요.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페트병 재활용률은 엄청 높아진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안 쓸 수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분명히 내가 쓰고 버린 플라스틱도 어디선가 또 쓰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쓰고 다시 잘 재활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같이 실천하는 것도 이런 옷을 같이 생산하는 데 동참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분리배출해서 버린 투명 페트병이 다시 옛 플리스로 돌아오길 바라면 내년부터는 다들 페트병 분리수거 꼭 지켜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 영상만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드는 기업이 한정되어 있거나 특정한 기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봐 제가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업들 예시를 두 가지 가져왔는데요. 혹시 파타고니아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파타고니아가 그 1993년에 처음으로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기 시작한 기업인데요. 앞에 영상에서 보신 플리스를 만드는데 500ml 물병 50개 가량이 쓰인다고 하고 티셔츠나 셔츠를 만드는데도 12개 이상이 쓰인다고 합니다. 아디다스는 그 파타고니아보다 좀 더 친숙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아디다스도 내년과 내후년을 목표로 플라스틱 대체율을 100% 목표로 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말만 보면 플라스틱 섬유가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만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플라스틱 섬유도 문제점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독 물질인데요. 플라스틱은 어떻게 화학 공정을 거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유독 물질이 발생하는 과정은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가 말하기로는 플라스틱은 독성 화학 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활용한다고 해서 플라스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할 만큼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요. 플라스틱의 낮은 재활용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미국과 프랑스보다 플라스틱 연간 사용량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보다 훨씬 연간 소비량이 낮은 일본에서 플라스틱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활용률이 10%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플라스틱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섬유를 만드는 건데 정작 환경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수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린워싱 기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환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린워싱 기업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 겉으로만 환경을 보호하는 척 하는 걸 뜻하는 말인데요.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 많아진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그린워싱을 사용하는 기업, 즉 환경을 단지 마케팅으로만 사용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에서는 그린워싱 기업을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3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흔히 아는 자연, 나무, 숲 등 자연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자신의 제품과는 관련이 없는 자연 이미지 남용. 두 번째는 너무 친환경만 강조해서 정작 자신 제품이 홍보가 되지 않는 녹색 혁신 과장. 가장 마지막이 고객님들에게 이 제품을 사야지만 환경에 도움이 된다. 혹은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환경이 파괴된다 등의 고객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책임 전가 3단계로 그린워싱 기업을 판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작은 노력이 가장 필요한데요. 제가 이 강연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올바른 방식으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기만 해도 현재 10%에 불과한 재활용률을 20%, 3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린워싱 기업을 판별하는 것, 즉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닌 그린워싱 기업은 아닐지, 이 기업이 진짜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업일지 생각해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강연 처음에 제가 대표님이랑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말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은 바로 LA열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사실 옷을 중점적으로 만드는 기업은 아니고 신발이나 가방같이 액세서리를 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기업 대표님께서 제가 창업을 꿈꾸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가장 먼저 해주셨던 말이 자기는 친환경에서 사주는 기업을 만들고 싶진 않다. 자기는 디자인이 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까 친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업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친환경을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쓰지 말자라는 저의 가치관인데요. 오늘 강연이 단지 플라스틱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기업이 있다라고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제 강연을 보고 환경에 더욱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강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